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7월 28일 월요일입니다. 네. 오늘 함께 살펴볼 주제는 M7에 대해서 좀 해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까지 어떻게 보면 M7이라고 해서 우리가 7개의 기업이 되게 잘 나가고 있었잖아요. 쉽게 말해서. 근데 우리가 지금쯤 와서는 한번 이 주제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나 실적하고 주가, 그 다음에 이 실적하고 주가가 과연 얼마나 연결돼 있을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가장 이렇게 쉽게 생각해 볼 만한 생각이, 일반적인 생각이 실적이 높으면 주가도 오른다. 뭐 이런 생각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도 이제까지 기업의 상황을 보셨겠지만 실적이 좋다라고 해서 주가도 같이 오르는 경우들은 또 요즘처럼 복잡한 세상에서는 흔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엔비디아도 그렇고, 팔란티어도 그렇고, 그리고 테슬라도 마찬가지고 실적이 엄청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어닝 서프라이즈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다라고 해서 주가가 빵 뛰는 경우들은 조금 줄어들고 있는 것 같아요. 과거에 2023년도, 4년도에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와서 주가도 상당 부분 많이 올랐었죠.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경쟁자 기업들도 워낙 많아지고 있고, 특히나 중국이 지금 굉장히 잘 나가고 있죠. 그런 측면에 있다 보니까 중국의 AI나 중국의 AI 칩 같은 것들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 보니까 미국에서 단순히 미국에 상장된 기업들이 특히나 M7의 기업들이 실적이 잘 나왔다라고 해서 무조건 주가가 오르는 상황도 현재는 아닌 것으로 판단되고 있어요. 그래서 M7 기업들 위주로 해가지고 이 실적과 주가의 연결 관계,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그래서 첫 번째로 M7 기업이 어떤 기업이냐? 뭐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것처럼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그 다음에 아마존, 구글, 그 다음 메타, 테슬라였습니다. 네. 뭐 지금은 M7이 아니라 뭐 다른 어떻게 보면 기업들도 많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 그림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현재 미국의 상장 기업 시총 탑 100을 뽑아 봤을 때 우리가 1위부터 뭐 10위권 내외의 기업, 어떻게 보면 빅테크 기업을 M7이라고 불렀었는데 오늘 다시 한번 이 미국 상장 기업 시총을 살펴본 결과 1위가 엔비디아, 2위가 마이크로소프트, 3위가 애플, 4위가 아마존, 5위가 구글, 알파벳이죠. 그럼 6위 메타, 7위가 브로드컴, 그 다음에 8위가 TSMC로 자리가 잡았습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 기업들도 한번 살펴볼게요. 자, 9위는 버크셔 해서웨이, 10위가 테슬라입니다. 네, 테슬라가 많이 떨어지고 있죠. 그래서 테슬라 같은 경우도 사실 테슬라 같은 기업이 되게 복잡한 상황, 여러 가지 상황이 껴있는 상황에 지금 겪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이따 뒤에서 함께 살펴볼게요. 11위는 JP모건, 12위는 월마트, 그다음 13위는 요즘에 또 얘기가 많아지고 있죠. 일라이 릴리, 네, 헬스케어 관련된 산업에 요즘에 굉장히 잘 나가고 있어서 일라이 릴리가 13위까지 올라왔습니다. 14위는 금융업 쪽에서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1위 기업이죠. 대장주 기업이죠. 비자 카드입니다. 15위는 요즘에 미국에서 굉장히 또 잘 나가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죠. 오라클입니다. 네, 오라클도 굉장히 전통이 오래된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미국에서 주체적으로 하고 있는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라고 있죠. 네,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에서 오라클이 상당 부분 잘 역할을 맡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오라클도 15위까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네요. 16위 또 마스터카드 비자의 뒤를 바짝 쫓고 있는 마스터카드입니다. 네. 여기까지 시총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봤고요. 시가총액 탑 7만 살펴봐도 AI나 클라우드, 그 다음에 소비자 기술 산업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뭐 AI하고 클라우드, 특히나 TSMC까지 이렇게 8위까지 TSMC가 올라온 거를 보면은 AI 칩, 즉 하드웨어 관련된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실적 요약 테이블, 최근 분기 기준으로 해서 함께 살펴볼게요. 왜냐하면 좀 있으면 실적 발표가 또 계속해서 나기 때문이죠. 7월 30일 날에도 실적 발표가 나고 8월 달에도 빅테크 기업들이 실적 발표가 될 텐데 그렇기 때문에 최근 분기 기준으로만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로 애플입니다.
애플의 매출 성장률은 마이너스 1%고 EPS 성장률은 마이너스 2%입니다. 참고적으로 해서 EPS가 주당 순이익인데 EPS가 낮을수록 어떻게 보면 주가나 실적도 좀 안 좋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최근에 애플도 굉장히 좀 안 좋은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 기대치 달성 여부도 조금 미달성을 하고 있습니다. 애플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애플의 실적 발표일은 2025년 7월입니다. 네. 자,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네, 마이크로소프트 꾸준하게 안정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죠. 그래서 매출 성장률은 8%, EPS 성장률은 11%, 시장 기대치 달성 여부는 초과 달성입니다. 네. 엔비디아입니다. 네, 엔비디아가 정말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죠. 매출 성장률은 260%고요. 그다음 EPS 성장률은 450%입니다. 굉장히 높죠. 여기에서 보시는 것처럼 가장 EPS 성장률이 높습니다. 네. 그다음 시장 기대치 달성 여부가 대폭 초과했습니다. 네, 굉장히 높다라고 볼 수 있네요. 실적 발표는 최근에 2025년 5월에 했었고요. 또 이제 향후에 실적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네, 아마존도 안정적인 기업 중에 하나죠. 네, 클라우드에서 어떻게 보면 아마존이 계속 견고하게 자리를 잘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매출 성장률도 12%, EPS 성장률은 33%입니다. 시장 기대치 달성 여부도 초과 달성이고요. 네, 구글 알파벳입니다. 네, 알파벳도 최근에 실적 발표를 했죠. 2025년 한 7월 28일 그쯤에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자, 구글 같은 경우에는 네, 2025년 7월 23일 날 발표를 했네요. 매출 성장률도 14%. 이번에 매출이 잘 나왔다라고 해요. 하지만 주가가 또 그거에 반등해가지고 엄청나게 높아지는 않았죠. 네. 그다음 EPS 성장률은 18%, 시장 기대치 달성 여부가 초과 달성입니다. 네, 구글 같은 경우에도 클라우드 성장률이 계속해서 아마존을 따라잡고 있기 때문에 클라우드 쪽에서도 어떻게 보면 잘 나오고 있고 AI 쪽에서도 역시나 구글은 시장 기대치를 계속해서 초과 달성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메타입니다. 네, 메타가 최근에 AI 인재를 계속해서 수급을 하고 있죠. 엄청나게 돈을 쓰고 있어요. 매출 성장률은 20%고요. EPS 성장률은 35%입니다. 시장 기대치 달성 여부도 초과 달성입니다. 네. 메타 같은 경우에는 과연 어떻게 보면 연구개발비, 그 다음에 인재를 이렇게 새롭게 수급하는 그 비용을 과연 실적이나 그 다음 주가로 반영을 할 수 있을지도 계속해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테슬라입니다. 매출 성장률은 마이너스 7%. 차량 인도량이 이번에 어떻게 보면 실적 발표가 났는데 7월 24일 날 났었죠. 근데 차량 인도량이 그렇게 높지는 않았어요. 에너지 부분에서 매출이 꾸준하게 나오고 있긴 하지만 주요 매출은 아무래도 이 자동차 부분에서 매출 성장률이 그렇게 뒷받침을 잘 하지 못하고 있다 보니까 매출 성장률도 마이너스 7%, EPS 성장률도 마이너스 28% 정도 됩니다. 시장 기대치 달성 여부는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미달성했습니다. 네, 테슬라도 앞으로 좀 계속해서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실적 발표 주가 흐름을 한번 살펴보면은 이 실적 발표 후에 일주간, 한 주간, 그러니까 한 주간 주가가 가장 변동성이 심해지다 보니까 한 주간의 주가 변화를 살펴보도록 해볼게요. 애플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3% 정도 났고요. 마이너스 3%면 사실 애플 같은 큰 대형 기업에서 그렇게 큰 건 아니지만 그래도 무시할 정도는 아니다. 왜냐하면 애플의 현재 주가의 변동성을 살펴보면은 하루에 변동되는 폭이 0. 몇 프로 정도밖에 안 되는데 실적 발표 후에 일주간 주가 변화가 마이너스 3% 정도였다라고 해보면 평소보다 주가 변동성이 꽤 높았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럼 마이크로소프트도 마찬가지인데요. 플러스 4% 정도 됐는데 마이크로소프트처럼 어떻게 보면 큰 기업, 시가총액이 2위 정도 되는 이렇게 큰 기업에서는 플러스 4% 정도면 굉장히 높은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 엔비디아입니다. 네, 엔비디아는 플러스 12%나 됐네요. 엔비디아가 과거에 시가총액 한 3위, 4위까지 됐는데 그때 당시에도 주가 변동성이 조금 있다 보니까 12% 정도면은 그래도 주가 변화가 꽤 높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아마존도 플러스 6% 정도나 됐고요. 구글도 마찬가지로 큰 몸집을 갖고 있기 때문에 플러스 7%면 굉장히 높은 주가 변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메타도 마찬가지로 플러스 8% 정도 됐고요. 테슬라는 마이너스 9%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M7의 전반적인 주가 흐름은 좋았지만 역시나 애플이나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현재 조금 주춤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결과로서 결과가 나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주가와 실적의 상관관계를 한번 해석을 해보면 실적이 부진한 경우에는 주가가 하락을 합니다. 이게 첫 번째 상황인데 바로 애플과 테슬라입니다. 애플하고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이 주가에 대한 프리미엄 기대가 너무 높을수록 실망감도 크기 때문에 실적 부진에 따른 주가 하락도 동반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 실적이 호조됐을 때 주가가 상승했다. 바로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구글, 아마존의 경우입니다. 광고나 클라우드 시스템 또는 AI 기반으로 꾸준한 성장 신뢰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마이크로소프트, 그 다음에 구글, 그 다음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꾸준한 실적이 나올 거다라는 어떻게 보면 기대감이 이 신뢰와 연결이 계속해서 되기 때문에 주가가 어느 정도는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폭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클라우드나 AI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윈도우 시스템이 세계적인 이 장악력이 크기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는 굉장히 이 안정성이 크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아마존 같은 경우는 클라우드에서 거의 몇 년 이상 1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클라우드 시스템 분야에서는 아마존이 신뢰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광고 분야에서는 구글이 압도적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광고 부분에서는 이 구글의 신뢰성도 굉장히 높다라고 볼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초월적 실적이 있는데 이때 주가가 폭등하게 되는 경우를 우리가 상황 연결해서 해석을 할 수 있는데요. 바로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에다 플러스에 여기에다 우리가 하나의 기업 덜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로 팔란티어입니다. 팔란티어는 물론 이제 빅테크라는 단어로 조금 미국 내부의 시총으로 봤을 땐 한 현재 24위 정도로 볼 수 있는데요. 빅테크라고 보기에는 약간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향후에 빅테크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초월적 실적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그거에 따른 주가가 계속해서 신고가를 찍고 있습니다. 그거는 엔비디아도 마찬가지인 상황이죠. 그래서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너무 좋아서 시장이 이 포모 현상을 계속해서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거는 팔란티어도 마찬가지고요. 특히나 그렇기 때문에 이 포모를 저는 개인적으로 조심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엔비디아가 이번에 다음 분기 때 분명히 실적이 좋게 나올 텐데 좋게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을 거예요. 물론 이거는 확답을 드리긴 어려워요. 하지만 저는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좋게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거에 따라서 과연 또 주가가 폭등할까? 그걸 생각을 해봤을 때 이 기회를 놓칠까 봐 두려워서 엔비디아의 주가를 갑자기 막 이렇게 매수를 하게 되면은 그게 우리의 예상대로 분명히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분을 조심을 해야 되고요. 그거는 팔란티어나 다른 어떻게 보면 미국에 있는 중기업, 중대형 기업들, 그다음 소기업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왜 이런 차이가 발생했을지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로는 이 밸류에이션, 이 기대치에 따라 반응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애플이나 테슬라는 이미 고평가된 상황이고 특히나 애플 같은 경우에는 액면 분할을 굉장히 많이 했었고 시가총액이 1위인 상태에서 몇 년간 유지를 했었어요. 정말 빅테크죠. 테슬라도 마찬가지고요. 이미 고평가인 상황에서 실적이 미달됐어요. 특히나 테슬라는 지금 실적이 몇 년 동안 조금 미달된 상태로, 실적이 몇 년 또는 몇 분기 동안 계속해서 실적이 미달되고 있어요. 차량 인도량이 계속해서 우리가 예상되는, 기대되는 실적에 대비해서 조금 미달되는 상황이죠. 이런 것들이 큰 실망감, 그러니까 기대가 큼에 따라서 뭐 실망감도 큰 거죠. 뭐 로보택시가 뭐 세상을 바꿀 거다, 뭐 이런 얘기들, 그다음 뭐 화성을 갈 거다, 스페이스X가 지금 잘 나가고 있다.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일론 머스크가 큰 수혜를 볼 거다. 물론 초반부에는 수혜를 많이 봤었죠. 그래서 테슬라의 주가가 막 $400 넘게까지 올라갔었어요. 근데 현재 그거에 어떻게 보면 뒷받침이 잘 되지 않다 보니까 큰 실망이 됐고요. 메타 구글 같은 경우에는
아직 추가적인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분명히 AI에 대한 기대감이 분명히 있겠죠. 두 번째는 산업 사이클 차이인데요. 바로 이 부분이 조금 중요한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AI에 대한 과잉 수요와 이 버블에 대한 사람들의 불안감이 있습니다. 특히나 이 과잉 수요라고 하면은 엔비디아의 이 칩, AI 칩 관련돼서 그다음 데이터 센터 관련돼서 수요가 너무 지금 커지지 않았나. 그래서 버블이 또 발생하지 않을까에 대한 이 어떻게 보면 불안감이 굉장히 큰 거죠. 하지만 소비재, 하지만이 아니죠. 소비재 부분, 그리고 소비재 부분에 있어서는 경기가 계속 안 좋아지고 미국의 부채, 그다음 한국 같은 경우도 부채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어요. 그럼에 따라서 사람들이 소비를 덜 하게 되고 경기가 이 둔화되는 영향을 받고 있는데 바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애플과 테슬라가 또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애플하고 테슬라 같은 경우에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이 아이폰과 같은 그리고 테슬라 같은 경우는 차량을 구매를 하는 상황이잖아요. B2C가 기업 대 고객으로서 이렇게 구매를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초반에는 애플 아이폰을 아이폰 5, 6, 7, 8, 9, 10, 뭐 11, 12, 13, 14, 15 지금 아이폰 17까지 이제 9월 달에 나온다라고 하죠.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이 아이폰을 구매하는 주기가 점점 더 길어지고 있다라고 하죠. 그거는 테슬라의 차량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판매량이 꾸준하게 줄어들면은 애플하고 테슬라는 그에 따라서 매출도 꾸준하게 줄어들 거고, 그러면 주가도 꾸준하게 낮아질 확률이 높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투자자 심리와 향후 가이던스에 영향을 받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이 아무래도 우리가 예상하고 예측하기가 가장 어려운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람의 심리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밸류에이션이나 이런 산업 사이클, 지금 숫자가 어떻게 찍히는지, 매출이 얼마나 나오는지를 대신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적보다도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라는 이 심리적인 부분을 어떻게 보면 기업을 신뢰하고 있는 사람들, 특정 기업을 믿는 사람들은 이 미래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이 부분이 바로 스토리와 연결이 되죠. 자, 투자 인사이트를 그래서 요약을 해보면 실적만 믿고 투자하는 시대는 앞으로도 조금 없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물론 실적이 좋게 나오면은 실적이 엔비디아, 과거에 2024년에 엔비디아처럼 실적이 압도적으로 좋게 나오는 경우에는 분명히 주가도 그에 따라오게 될 거예요. 하지만 지금처럼 복잡한 세상에서는 실적만 믿고 투자하는 시대는 조금 아무래도 끝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가 좀 이 부분이 좀 중요하게 될 텐데, 밸류에이션과 실적.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은 기대치죠, 기대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대치. 사람들이 얼마나 기대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실적. 예, 매출이 얼마나 나오는지, 순이익이 얼마나 나오는지, 영업이익은 얼마나 나왔는지, 그 다음에 손해본 건 얼마나 많은지, 현재 현금을 그 기업이 얼마나 갖고 있는지. 세 번째는 내러티브, 성장 스토리입니다. 사실상 테슬라하고 애플 같은 경우가 이 성장 스토리가 굉장히 좋았었죠, 초반에.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 스티브 잡스의 애플이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조금 얘기가 달라지고 있죠.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는 정치적인 부분과 연결이 많이 됨에 따라서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고요. 그리고 애플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잡스가 떠나면서 애플의 혁신도 끝났다라는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실제로 실적으로도 연결이 어떻게 보면 되고 있어요. 새로운 아이폰이 나오지 않고 새로운 제품이 나오지 않음에 따라서 애플의 실적도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복잡한 상황에서 밸류에이션과 실적, 그 다음에 내러티브, 스토리, 이 성장 스토리 세 개를 조금 복합적으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모든 기업, M7을 다 분석하기보다도 제가 주요적으로 투자하는 기업들, 뭐 예를 들어서 테슬라나 팔란티어, 엔비디아, 이 세 기업을 저는 위주로 조금 이 밸류에이션과 실적, 성장 스토리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은 기업을 제가 포괄하려고 하면은 분명히 실수가 발생할 거기 때문이죠. 그럼 또 잘못된 투자가 일어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삼박자로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 기업을 어느 정도 조금 기업을 너무 많이 분석하기보다
조금 바쁘신 분들, 분명히 대부분의 분들이 이 기업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바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느 정도 기업을 정해놓고 이 삼박자 분석을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실제 사례로 살펴보면은 M7의 사례로 보면은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실적과 주가가 조금 같은 부분 동조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악화되고 플러스 정치적인 이슈에 따라서 주가가 타격을 받았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 구글, 메타, 아마존은 광고와 AI로 조금 제도약하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밸류에이션, 그러니까 구글, 메타, 아마존은 이 광고 부분과 AI 부분에 있어서 이 기대치, 사람들의 기대치가 지금 많이 모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기대치가 향후 실적으로 반영된다라고 하면은 주가가 어느 정도 반등할 수 있겠죠. 오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마무리를 해보면 실적만 보면 안 됩니다. 네, 주가 반응은 결국에는 기대와 현실적인 부분의 싸움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기대치는 현재 나오지 않는, 현재 보이지 않는 매출이나 뭐 이익, 이런 숫자 같은 것들이 되겠고요. 현실적인 부분들은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눈에 보이는 숫자들. 네. 근데 기대치는 성장 스토리나 뭐 그 성장 스토리나 비전, 뭐 CEO의 마인드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근데 현실적인 부분은 생각을 해보면 현실적인 부분들은 현재 정치적인 상황, 그 다음에 세계적으로 발생하는 뭐 공급망 이슈들, 지금 관세 관련된 거, 이 현실적인 이슈들을 우리가 고려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대치와 현실적인 부분들,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걸 우리가 고려하면서 공부를 하고 그거에 맞춰서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 삼박자 투자를 생각을 해보면, 아, 그럼 너무 복잡한 거 아닌가? 아, 이렇게 투자하면 너무 힘들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근데 그만큼 우리가 개인적으로 투자하는 이 현금은 굉장히 우리 자신한테 소중합니다. 소중하기 때문에 그 소중한 돈을 지키기 위해서는, 좀 더 올바르게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런 공부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안 그러면 남들 말만 따라가다가 분명히 잃게 되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잃지 않는 투자, 그리고 벌기 위한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공부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랄게요. 지금 여러분들 생각에는 이 삼박자, 아까 보셨던 것처럼 밸류에이션, 실적, 이 내러티브까지 고려를 했을 때 어떤 기업이 가장 저평가되었을지 한번 생각을 해보실게요. 그리고 그거를 한번 공부를 해보시면은 그걸 한번 그 기업을 갖고 여러분들이 어떤 기업이 밸류에이션이 현재 좋은 상태고 매출도 현재 어느 정도 나오고 있는 상태고, 그리고 CEO의 마인드나 비전, 내러티브도 굉장히 좋은 상태다. 그 기업을 여러분들이, 근데 주가는 조금 낮다. 네, 그럼 저평가됐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시를 들어보면은 과거에 2024년도 한 중반부에 팔란티어가 매출도 잘 나오고 있었고, 그 다음에 밸류에이션, 기대치도 굉장히 높았어요. 그리고 세 번째, 내러티브, CEO의 마인드나 그 다음에 실제로 사람들 채용하는 그 숫자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었어요. 그런 상태에서 주가가 한 20달러 정도밖에 안 됐었는데 그때 팔란티어가 굉장히 저평가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시면서 어떤 기업이 과연 가장 저평가되었을지를 공부를 해보시면은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는 데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근데 이 과정이 좀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밸류에이션, 뭐 밸류에이션 기대치,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뭐 내러티브. 사실 내러티브도 알기 어렵죠. 그다음 그나마 가장 알기 쉬운 게 실적입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인터넷에 공개를 하고 있기 때문이죠. 네, 실적 발표 때 공개를 하잖아요. 그래서 먼저 우선적으로 가장 쉬운 거는 실적을 살펴보시고 일단 마이너스가 난지 안 난지 실적을 보시고 그 다음에 그 기업에 대해서 일단 기업에 대해서 구글에다 검색을 해보시면서 해당 기업이 어떤 기대치를 현재 받고 있는지, 그 다음에 그 기업의
뭐 예를 들어서 뭐 그 기업의 공식 홈페이지를 꼭 들어가 보시는 걸 추천드리는데 밸류에이션 사실 실적하고 이 성장 스토리는 그 기업의 홈페이지 공식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은 대부분 얻을 수 있습니다. 네. CEO가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지, CEO가 어떤 마인드를 갖고 있는지, 그 다음에 현재 그 회사는 어떤 사람들을 채용을 하고 있는지, 그러면은 그 회사의 실적과 성장 스토리까지 파악을 할 수가 있죠. 근데 밸류에이션 같은 경우에는 그 기업의 공식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외부적인 어떻게 보면 뭐 야후 파이낸스 뉴스 같은 것들도 함께 살펴보시면서 밸류에이션을 파악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오늘은 주가와 실적에 대한 상관관계를 제가 삼박자 분석법, 자, 밸류에이션과 실적, 이 성장 스토리, 이거 세 개를 갖고 함께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이 세 가지를 꼭 기억을 해주시면서 여러분들이 평소에 기업을 투자를 하실 때, 투자하시기 전에도 이 관점으로서 한번 꼭 그 기업을 바라보시길 바랄게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 접어보도록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 또 새로운 얘기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